바박 코람딘은 1974년 9월 23일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09년 테헤란 대학교에서 영화학과를 졸업했고 2010년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영화에 대해 더 공부한 후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박은 이란과 런던에서 8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그의 마지막 영화는 2017년에 개봉했었죠. 또한 바박의 영화 중 하나에서 그의 어머니가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박은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이 있었을 때 부모님을 초대하기도 했었죠. 나중에 바박은 카라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화 제작에 대해 가르쳤는데 전염병이 발생하자 그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6일 테헤란 엑바탄 지역의 환경미 화원이 거리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쓰레기통 안에서 혈흔이 묻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열게 되었는데 절단된 신체 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그 유해는 40대에서 50대 남성으로 보았습니다. 사망한 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죠. 우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근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유해가 발견된 가방과 동일한 가방을 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지문을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손가락이 남아 있었고 수사관들은 유해를 발견한 지 6시간 만에 그 유해가 바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박의 부모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인 아크바르가 CCTV 속 가방을 들고 있던 노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아크바르의 아내인 무사비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거나 전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연스럽게 바박의 부모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파트 곳곳에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갔는데 이웃들은 노부부의 집에서 다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5월 15일 바박은 부모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후 아파트를 나오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바박의 부모님 집을 수색했고 욕실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에서 아크바르와 무사비가 여행 가방을 옮기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무사비가 엘리베이터 문을 붙잡고 있는 동안 아크바르는 발견된 가방과 동일한 가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고 순순히 자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자수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붙잡힐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자백으로 인근 쓰레기통에서 나머지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따르면 바박이 도착한 후 무사비가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이후 바박이 의식을 잃자 두 사람은 신발끈과 벨트로 바박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바박의 가슴을 3번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박의 시신을 욕실로 옮긴 후 절단했다고 자백하였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명예살인으로 보도되자마자 이란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행 동기는 바박이 가문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겨주었고 그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크바르는 아들 바박이 결혼하지 않은 신분으로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 레슨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박이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손을 대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아크바르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노력했고 심지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박은 예술가들을 위한 묘지에 묻혔고 그의 학생들과 이란의 영화 제작자들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발견된 쓰레기통을 치우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기도 했었죠. 바박을 잘 아는 지인들은 바박의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바박이 매우 친절했으며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크바르는 1941년생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크바르는 고대 역사적 인물인 바박 코람딘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지을 수 있게 바박이 태어나기 전 가족의 성을 코람딘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크바르는 바박과 떨어져 살았지만 매우 통제적이었고 평소 가족들이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바르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었죠. 아크바르는 1979년 군에 입대하여 30년간 이란군에서 복무했었습니다. 2015년 1월 바박은 영화 시상식에서 아버지를 초대했고 그는 아버지에게 연설하도록 허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크바르는 아들을 축하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군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만 표현했습니다. 아크바르는 할당된 시간 전체를 자신과 전쟁 경험에 대해서만 연설했었죠. 경찰이 아크바르와 무사비의 조사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사위와 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아크바르와 무사비를 압박했고 결국 그들은 사위와 딸도 살해했다며 추가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1966년생인 파라마르즈는 삼촌에 의해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파라마르즈는 성인이 된 후 전기 기술자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1999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아레주는 우울증을 앓았지만 곧 그녀는 파라마르즈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그들은 약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자주 다투고 화해를 반복하면서 결혼식이 지연되곤 했었죠. 2011년 가을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고 각자의 집을 떠나 테헤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파라마르즈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아레주의 흡연으로 인해 결국 부부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아레주는 흉기를 들고 친정으로 찾아가 파라마르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크바르는 딸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직접 사위인 파라마르즈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크바르는 아레주에게 파라마르즈에게 줄 음식에 수면제를 넣으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파라마르즈가 음식을 먹고 의식을 잃은 후 아크바르는 아레주에게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아크바르는 사위를 살해하게 되었고 바박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단하여 가방에 넣고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크바르는 아들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도덕성이 부족했던 파라마르즈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죠. 아레주와 파라마르즈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고 모두 아크바르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아크바르는 파라마르즈의 삼촌 집으로 향한 후 그가 아레주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녀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파라마르즈의 삼촌은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결국 아크바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파라마르즈의 시신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내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아레주는 파라마르즈가 사라진 후 간절하게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크바르가 체포된 후 아레주의 지인들은 그녀가 8살 때 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레주는 2018년 7월경 실종되었고 당시 아크바르와 무사비는 그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도망친 것 같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뻔뻔하게 노부부는 딸의 실종 신고까지 하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죠. 아레주의 주변인들은 그녀의 부모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의심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레주의 실종은 흐지부지 넘어갔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바박과 파라마르즈와 같은 방식으로 아레주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역시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아레주의 시신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크바르는 아레주가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마약까지 복용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겨주었고 따라서 아레주를 살해한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크바르와 무사비는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아크바르의 정신은 온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사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옳고 그름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무사비도 처음에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남편을 지지하며 피해자 3명에게 혐오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28일 무사비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아크바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크바르와의 결혼이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정략 결혼이었다고 말했고, 아크바르가 실제로 딸에게 몹쓸 짓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간 혐의에 대해서 아크바르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아크바르는 이미 암을 앓고 있었고 그가 오래 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크바르는 재판을 받지 않은 채 2021년 11월 21일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크바르가 세상을 떠난 후 무사비는 아크바르에게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도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자신은 파라마르즈와 아레주의 사건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바박의 사건에서는 가방을 옮겨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무사비는 이미 죽은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고 2022년 6월 9일 무사비는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무사비는 단 2달 만인 2022년 8월 24일 사면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사비의 친척들 중 누구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무사비를 찾는 방문객은 전혀 없으며 아마도 그녀는 죽는 날까지 쓸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